오늘은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데드리프트를 해서 등허리에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프론트 스쿼트를 선택했고 가볍게 할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메인 세트는 정지 프론트 스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IDL 도파님께서 하이바는 끝까지 앉는데 로우바는 다 앉으면 안 되나요? ATG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로우바 스쿼트는 ATG로 하지 않습니다. 알런도 예전에 바벨 메디신의 오스틴한테 스쿼트를 코치 받기 전에는 로우바를 ATG로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는 로우바를 알렌이 안 하는데 알렌이 로우바를 한참 할 때 보면은 풀 스쿼트 깊이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로우바를 ATG로 하게 되면은 내 근육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의 사용의 효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우바 스쿼트는 후면사슬, 뒷다리나 이 후면사슬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ATG로 앉게 되면은 그 풀스쿼트 깊이에서 근육의 길이가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후면사슬이. 근데 거기보다 더 앉게 되면은 늘어난 후면사슬, 그러니까 대퇴이두나 햄스트링 같은 게 다시 단축을 하게 됩니다. 늘어난 근육이 다시 줄어들면은 그만큼 신장반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돼서 고중량을 다루는데도 불리하게 됩니다. 고중량을 다루는데 불리하다는 말은 즉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로우바 스쿼트는 깊게 앉게 되면 ATG로 앉게 되면은 이 엉덩이가 종아리를 밀게 되는데 그때 무릎이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미드부터 흔들릴 수도 있고 타이트함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로우바 스쿼트를 ATG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허리가 말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로우바를 마른 분이, 다리가 얇으신 분이, 그리고 대퇴골이 기신 분, 상체가 많이 숙여지는 그런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분이 ATG로 앉게 되면은 요추가 말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배 내미는 느낌, 배를 잘 잡고 앉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배를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ATG로 하게 되면 더더욱 허리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타팅 스트렝스 스타일의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은 풀 스쿼트 깊이까지, 그러니까 골반뼈 상단이 무릎뼈 상단보다 약간 더 내려가는 그 정도로 앉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동 범위가 긴 게 좋다고는 하지만 항상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적당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륨도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고 무게 중량을 다루는 무게도 너무 높게 되면 피로감이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되듯이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아이디 강민수님께서 프레스 시 그립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레스 할 때 그립이 어느 정도 보이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팔을 핀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실어서 준 후 그 다음에 바 밑으로 들어가서 발을 잡는데 천천히 다시 보면은 팔을 핀 상태에서 손에 있는 생명선 그 정도의 바가 오게 요골 척골에 어느 정도 기댈 수 있게 하는 상태에서 기대면서 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불독 그립을 잡고 프레스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팔을 밀고 있는 상태를 그 느낌 그대로 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딥스를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평행봉에서 체중을 이 평행봉에 다 실어도 손목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평행봉을 잡았을 때와 똑같이 이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내외전해서 보통 이 생명선, 손바닥에 있는 생명선, 이 생명선과 비슷한 위치로 바가 지나가게 이렇게 내외전해서 잡으면 됩니다. 내외전해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바벨을 눌러주고 그 살짝 체중을 앞으로 실으면서 바 밑으로 팔꿈치를 먼저 보내고 견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가 계속 수직 바벨과 체중을 실었던 그 느낌 그대로 바 밑으로 손이 들어가면서 계속 발을 어느 정도는 밀고 있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손꿈치에 걸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립 설명은 이렇게 해드렸고, 혹시나 그립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는 70, 75,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78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 세트에 78로 한 이유는 75가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세트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 제 프레스의 수행 능력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전 PR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버헤드 프레스의 PR은 104kg인데 105kg를 조만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면은 또 이것도 많은 부담이 되지만 PR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도 피로도가 약간은 적은 편이라 간간히 기분 전환할 겸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제가 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볼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보통 훈련을 주에 3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쿼트 2번, 데드 1번 이렇게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벤치랑 오버헤드 프레스를 보통 격일로 가져가실 텐데, 그 정도 운동량으로는 이 상체가 좋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더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보다는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의 빈도랑 볼륨을 더 많이 가져가야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 잘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볼륨이나 빈도를 늘려서, 그러니까 총 볼륨이 올라가게 한번 해보시고 그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은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의 수행 능력이 많이 오르는 걸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아쉬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랑 똑같은 빈도, 똑같은 볼륨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더 추가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데드행입니다. 데드행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은 견갑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서 그 견갑 주변 근육의 유연성과 근육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 철봉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